이산화탄소와 같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사실 미생물에게는 놀라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복잡한 대사 경로가 광합성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생체 물질로 전환하거나 메탄 자화균이 메탄을 산화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오히려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실가스를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대사 경로와 플라스틱 생산 경로를 원하는 대로 재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메탄을 산화하는 효소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 그리고 플라스틱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산업 현장에서 익숙하게 쓰이는 대장균과 효모와 같은 미생물에 옮겨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랜드 퀘스트의 주제 중 하나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성입니다. 온실가스로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경제성이 관건이 됩니다.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 지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생산 농도, 타이터는 온실가스로부터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둘째, 생산 속도 레이트는 공정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수율, 일드는 동일한 양의 원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영문 앞자를 따서 TRY, try라고 하는 지표를 고르게 향상시키면 기존 석유화학 공정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그랜드 퀘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랜드 퀘스트는 미생물 세포 공장 내에서 온실가스를 포획하는 고정 효소의 반응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루비스코나 메탄을 산화하는 메탄 산화효소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중 하나인 포도당을 소비하는 데 쓰이는 헥소카이네이즈 등의 다른 효소에 비해 반응 속도가 무려 최대 10,000배 이상이나 낮습니다. 이런 낮은 반응성 탓에 온실가스를 빠르고 대량으로 소모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효소의 개량이나 새로운 반응 메커니즘 발굴을 통해 온실가스가 신속히 전환되도록 돕는 기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랜드 퀘스트는 대사 흐름의 예측 및 최적화입니다. 새로운 효소가 미생물 내에 도입이 되면 미생물 내부의 기존 대사 경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은 과잉 생성되고 어떤 물질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양과 속도가 크게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물질, 즉 플라스틱을 최대치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 효소뿐 아니라 다른 대사 경로도 정교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사 경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효소의 발현량이나 대사 회로를 재설계해서 전체 흐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생명체 내에서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자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DBTL, Design, Build, Test, Run, 즉 설계, 제작, 시험, 학습 사이클을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 컴퓨터 모델링으로 최적의 효소 서열이나 유전자 조합을 설계하고 실제로 그 DNA를 합성해 미생물에 도입하는 제작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시험 단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학습하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예전에는 몇 달씩 걸리던 실험도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어서 미생물 세포 공장 최적화에 큰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일이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탄소 배출원에서 가스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인프라, 대규모 생산 공정으로의 확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규제 이슈,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반응까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소비자분들까지 서로 협력해야 온실가스 활용이 순환적 가치 사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핵심 열쇠이자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신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첫걸음을 함께 모색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